BTS의 세계적인 성공으로 일본의 대형 J-팝 기획사들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해외 시장을 노리는 글로벌 프로젝트를 준비 중입니다. 그 선두주자 중 하나가 일본의 남성 아이돌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기획사 자니스입니다. 자니스는 이미 해외 진출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고 2018년부터 서서히 각종 SNS와 유튜브에 공식적으로 컨텐츠들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K-팝 아티스트들의 컨텐츠와 겹치는 영상이 많아지면서 논란도 없다곤 할 수 없으나 초상권을 이유로 인터넷의 사진 업로드조차 최대한 제한해온 폐쇄적인 회사의 변화에 자니스 팬들은 환영하고 있습니다. 자니스뿐 아니라 해외 진출을 선언한 일본의 다른 메이저 기획사들도 점차 유튜브를 중심으로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업로드 중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영상을 훑어보면 어딘가 좀 이상합니다. 숏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영상의 일부만 올라오는 등 반쪽짜리 영상들이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일본 음반 시장의 음반 판매 전략과 큰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실 K-팝 아티스트들도 2010년대 들어서는 앨범을 자켓 디자인이나 앨범 구성에 조금씩 변화를 주어서 2에서 3종류씩 낸다거나 랜덤 포토카드 증정으로 중복 구매를 유도하며 판매량을 늘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CD로 음반을 듣는 인구가 점차 사라져간다는 점을 생각하면 K-팝 아티스트의 음반은 이제 굿즈 형태로 발매되는 흐름이 되었으며 대신에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하여 수십, 수백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는 그룹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해외에서는 이러한 상술이 없지 않았으며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2000년대 초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중복 구매 유도 상술이 등장하였습니다. 한국과 차이점이라면 일본은 평범한 음반 외에 초회 한정반, 한정판 등으로 이름을 붙인 수량에 제한된 고가의 음반을 음반 발매 시에 따로 출시하여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해왔고, 이 음반들에는 음악 CD 외에 DVD나 블루레이 등으로 이루어진 영상 디스크가 함께 동봉된 구성품으로 제작되어 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사실 유튜브 등장 이전까지 뮤직비디오나 뮤직비디오의 제작 과정을 담은 영상 등을 공개적으로 인터넷에 업로드하여 수익화한다는 개념을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팬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영상을 보고 싶다는 수요가 꾸준히 있었고, 일본 음반 업계는 이를 이용하여 일반 음반보다 약 2배 정도 되는 한정 음반의 특전으로 포함시켜서 새로운 중복 구매 상술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한국은 랜덤 포토카드, 디자인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앨범 등 굿즈 형태로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했다면 일본은 영상 매체의 추가 등으로 음반 중복 구매를 유도한 것입니다. 문제는 K-팝 아티스트들이 유튜브 등의 매체를 통해 뮤직비디오와 다양한 자체 제작 컨텐츠 영상들을 공개적으로 올리고 이를 통해 해외 팬덤 구축에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이에 자극을 받은 J-팝 아티스트들도 같은 시도를 시작하려 했지만 한국과 동일하게 시도하기에는 기존의 음반 업계의 중복 구매, 판매 전략과 정면으로 부딪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뮤직비디오를 풀버전으로 올리지 않고 숏 버전이라는 이름으로 일부만 올린 뒤 풀버전은 초회 한정반 구매 시 제공되는 DVD로 볼 수 있게 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니스의 9인조 그룹 스노우맨은 리액션 영상을 올리면서 감상하고 있는 원본 영상은 영상 중간에 모자이크 처리를 한 뒤 DVD로 제공되는 특전 영상으로 마저 감상하라고 편집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뮤직비디오 같은 경우 DVD 등으로 제공하면서도 풀버전을 유튜브에 공개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아지는 추세이지만, 그 외에 뮤직비디오 메이킹 등 특전 영상들은 여전히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아티스트가 많습니다. 이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룹이 JYP의 일본인 걸그룹 니쥬입니다. 니쥬는 현재 선배 그룹 트와이스의 일본 활동 전략과 유사한 포지션을 가져가고 있는데, 트와이스는 현재 일본이 음반사 워너뮤직 재팬이 일본 매니지먼트까지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전략은 소녀시대와 카라의 중간 포지션으로의 활동이었습니다. 워너뮤직 재팬의 홍보 담당자 카지노 하야토시의 말에 따르면 과거 소녀시대는 일본 활동을 하면서 음악방송 활동과 광고, 콘서트, 그리고 인터뷰 형태 위주의 제한적인 예능 방송을 통해서
일본 여성들에게 동경의 포지션을 가져갔었고, 카라는 적극적인 방송 활동을 통해 친근한 전략을 가져갔었다고 설명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트와이스는 현 시국 전까진 콘서트와 악수회 등 오프라인 행사를 하면서도 방송 활동은 철저하게 음악 방송과 인터뷰 중심의 예능 활동에만 집중하면서 카라와 소녀시대의 중간 단계가 되는 마케팅을 해왔고, 현재 니쥬도 그러한 전략을 고수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시국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을 왕래하는 데 제한적인 상황임을 감안하더라도 니쥬는 음악 방송과 그룹 결성 오디션 방송, 니즈 프로젝트의 홍보 창구 역할을 크게 해주었던 인기 아침 방송 스키리에 계속 직간접적으로 출연하는 것 외에는 게스트로서 예능에 출연한 것은 인기 아이돌 나라시가 진행했던 아라시니 시아가레의 게스트로 출연한 정도가 다였습니다. 그마저도 일본은 방송국들이 인터넷을 통해 방송을 공개하는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 영상들을 일본 이외의 나라에서 접하기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심지어 현 시국으로 오프라인 행사가 거의 중단된 점을 고려하면 니쥬는 현재 글로벌 걸그룹을 목표로 하는 혹은 그러한 결과를 희망하는 J-POP 업계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형태로 활동이 이루어지는 셈이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니쥬는 리얼리티 방송과 유튜브 등 SNS를 통한 활동을 추가했습니다. 그러나 리얼리티 방송은 결성 오디션 니즈 프로젝트를 방영한 일본의 공중판 이온TV가 주도적으로 제작한다는 점 때문에 해외 팬들에게 컨텐츠를 공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온TV는 과거 미국 디즈니의 스트리밍 플랫폼 훌루가 2011년도에 일본 시장에 진출했다가 실패하자 일본 서비스 권한을 사서 훌루의 일본 서비스를 직접 하며 스트리밍 서비스에 뛰어들었는데, 니쥬의 결성 과정을 담은 니즈 프로젝트를 비롯해 리얼리티 방송이 훌루의 일본 서비스와 묶여 있어서 일부 컨텐츠는 훌루의 일본 서비스 가입자만 볼 수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니즈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의 인기가 올라감에 따라 유튜브에도 공개를 시작하기도 했고, 리얼리티 프로그램 위 니쥬는 훌루 선행 공개 후 유튜브에도 후에 업로드가 되기도 했지만, 아무래도 유튜브 공개를 상정하고 기획 제작을 하는 K-POP 그룹들과는 아무래도 온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새 싱글 테이크 어 피처를 발매하면서 표의 한정반에 뮤직비디오 메이킹 필름을 특전 영상으로 넣기로 하면서 유튜브에는 뮤직비디오 메이킹 영상 업로드가 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광고 촬영 비하인드 영상은 올라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초회 한정반용 특전 영상 문제 등으로 제한적인 컨텐츠가 유튜브를 통해 공개되다 보니 현재 유튜브 채널의 영상 공개 숫자도 비슷한 시기에 데뷔한 K-POP 그룹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일본 시장에서 비슷한 전략을 먼저 시도했던 선배 그룹 트와이스와 같은 경우 한국 데뷔 후 일본 진출을 한 모양새라 일본 활동을 제외하면 유튜브나 V앱 활동이 매우 활발한 편이고 덕분에 많은 해외 팬들을 모으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즉, 일반적인 K-POP 아이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유튜브를 통한 자체 제작 컨텐츠나 생방송 플랫폼 V앱 등을 통해 팬들과 소통하면서 다양한 국적의 팬덤 확장을 꾀했을 테지만, 현재 니쥬는 순수하게 일본 활동에 집중하는 상황이라 간극이 생겼습니다. V앱 같은 활동도 하지 않고 있고 자체 제작 컨텐츠도 니온TV에 훌루 서비스와 묶여있는 부분이 많다 보니 서비스가 제한적입니다. 일본에는 V앱과 유사한 쇼룸이라는 스트리밍 플랫폼이 있지만 플랫폼의 완성도 문제와 별풍선이나 슈퍼챗 개념인 타워 외에는 수익 컨텐츠가 없는 서비스라 과도한 수수료로 논란이 있는 플랫폼입니다. AKB48을 중심으로 하는 48 그룹들을 끌어들인 덕분에 이용자 수를 어찌저찌 유지하고는 있지만 일본 아이돌들의 주류 플랫폼이라 보기 어려워 이 플랫폼을 이용하는 기획사나 음반사는 48 그룹들을 제외하면 거의 없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J-POP 그룹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유튜브 등의 플랫폼을 통해 뮤직비디오를 비롯해 다양한 영상 컨텐츠를 공개하면서 빡빡한 저작권 정책을 해지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초회 한정반이라는 음반 판매 전략을 비롯해
많은 전통적인 사업 전략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어중간하게 공개되는 컨텐츠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일본 대형 기획사들이 해외 진출을 선언한 지금 이들의 온라인 정책이 어떻게 변화해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